전에 아닌가요? 전에 이제 구단 밑에 에이전시지 않나. 안녕하세요. 롤마노 H드래곤 한상룡입니다. 오늘은 e스포츠 에이전시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에이전시가 뭘까요? 에이전시는 프로게이머를 대신해서 구단과 연봉 협상 및 광고와 이벤트 출연 등에 관한 업무를 중개 또는 대행하는 회사를 에이전시라고 하고요. 그 회사에서 그런 권한 대행을 위임받아서 활동하는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시 안에 에이전트가 본인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에이전시 구조를 보면은 대표님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계약상, 이런 법률상의 이런 많은 것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변호사 본인이 에이전트인 경우도 있고, 에이전트를 위촉하는 데도 있고, 아예 법무법인이 같이 함께 에이전시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많은 직원들이 있겠죠. 에이전시의 역할, 먼저 이제 비시즌 때 또는 스토브리그 때 선수와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각 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나 해외팀, 많은 팀들과 교류 연락을 통해서 언제든지 선수가 필요한 상황들을 체크해야 되고, 또 필요할 때 바로바로 선수 프로필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각 리그 선수들 기본적인 대회에서의 성적이라든가 데이터들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각 지역별로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스포츠에서 보면은 아마추어 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에이전시 역할들도 있습니다. 현재 e스포츠에서는 섀도우 코퍼레이션이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네요. 와, 가장 중요한 역할 나왔죠. 연봉 협상. 스토브리그 기간에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협상이나 이런 데 좀 어색하고 실질적으로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협상 능력이 뛰어난 에이전시가 프로게임당 구단과 직접 연봉 협상이나 또 이적 관련 이런 협상을 하면서 선수의 이런 계약권을 대행하는 연봉 협상의 가장 주 업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시즌 중에 갑자기 계약이 종료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선수를 또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또 다른 팀으로 이적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에이전시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 활동 계약이 이제 팀에서 자체적으로 맺는 경우도 있고, 또 에이전시랑 방송 마케팅, 광고 스폰서, 홍보 등으로 또 스스로 비율을 따로 정하면서 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에이전시가 이거는 연봉 협상만 해주면 이거 되느냐, 좀 더 다양하게 에이전시 역할을 해야 된다, 수수료 5%만 먹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 스포츠 에이전시부터 지금 e스포츠 에이전시까지 다양하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선수 보호 서비스입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섀도우 코퍼레이션에서 아이실드랑 업무 제약을 맺어서, 소위 말로 커뮤니티에서 욕 비난이 좀 심하거나 뭐 엄마 착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악플에 대처하는 선수 보호 서비스라고 보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e스포츠에 꼭 필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수 부상 예방. 이것도 중요하죠. 컴퓨터에 앉아서 오랜 장기간 또 게임을 하다 보면은 뭐 손목이 아프거나 또는 허리나 목에 디스크가 걸리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미리미리 예방하고 또 재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또 최근에 섀도우 코퍼레이션에서 PNP 헬스케어와 업무 협약을 또 맺었네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에이전시가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또 해외로 나가게 되면 비자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군대도 좀 연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고액 연봉을 받게 되면은 또 세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세무서와 직접적인 또 연락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관련 케어도 하는 게 또 그런 역할도 에이전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직접 선수가 공항에 오면 데리러 가고, 나갈 때 같이 가서 데려다 주면서 사진도 찍고, 또 로드 매니저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는 에이전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 공헌 보고서, 리코 에이전시에서 소속 선수들의 이런 기부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2020년 사회 공헌 활동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지금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이런 좋은 모습들, 정말 멋진 모습이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e스포츠 선수와 다른 종목의 스포츠 선수가 직접 만나서 게임을 보고 배우는 그러한 이벤트 행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다양한 종목의 이런 선수들도 같이 서로 좀 배우고 하면서 팬분들이 서로 좀 교류할 수도 있는 그런 장이 계속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e스포츠 에이전시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실제로 지금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에이전시에 소속돼 있고요.
근데 예전부터 이렇게 성장이 됐던 건 아니에요. 2015년, 16년대부터 이제 좀 영어 잘하고 해외팀 좀 인맥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에이전시도 아니었죠. 그런 이제 친구들이 팀과 선수를 연결시켜줘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따로 이렇게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뭐 10%가 넘는 수수료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선수한테도 받고 또 팀에서도 같이 받고 이중으로 이렇게 좀 부과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시는 많이 챙겨가는데 오히려 팀과 선수는 좀 아쉬운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가장 단일화를 시켰다고 할까요? 자, 섀도우가 에이전트 수수료를 5%를 정착화시킵니다. 다른 스포츠에서도 5%인 곳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착함으로 인해서 현재는 10개 이상의 에이전시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부터 대놓고 LCK 에이전트, 공인 에이전트가 생겼죠. LCK 사무국 및 한국 e스포츠 협회를 통해서 인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공인 에이전트로 활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공고가 났었고 10월에도 세미나도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51명의 인원이 에이전트로 등록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에이전시 한 5군데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에이전트에 등록된 친구들은 내년 10월 20일까지가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5개 에이전시 먼저 들어갑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 섀도우 코퍼레이션. 네, 박재석 대표죠. 제 개인 방송에서 나왔었고요. 제 조금 이따 인터뷰에서도 나올 거고요. 대표적인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퍼 박도현, 제카 김건우, 베릴 조건희. 와, 최근에 롤드컵을 우승했던 친구들로 빵빵한 좀 멤버를 좀 구성하고 있는데요. 소속 선수들이 가장 많아요. 무려, 와, 보이십니까? 뭐 킹겐 선수도 보이고 BDD 선수도 보이고 진짜 많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무려 50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조코 코치도 보이고 빅나 이대광 선수도 보이고 정말 다양한 선수, S급부터 챌린저스 리그 선수까지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에이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라우드 코퍼레이션에서 지금 슈퍼전트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죠. e스포츠 전문 매니지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경준 대표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아, 여기도 정말 멤버가 장난 아니죠. 룰러 박재혁 선수, 스카우트 이해찬 선수, 그리고 심핵 감독, 인기 감독까지 지금 포진되어 있고요. 선수들 보게 되면 와, 여기도 무려 32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현재 좀 등록되어 있고, 코칭 대표가 좀 많은 반면에 타잔, 그리고 뭐 카나비, 와, 이런 선수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진짜 장난 아니네요, 여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지트 매니저먼트 코리아 김태환 대표입니다. 저도 2년 전에 같이 계약할 때 실제로 좀 만나봤던 친구고요. 대표적인 선수가 두두, 최근에 이적한 이동주, 그 다음에 고스트 장영준, 해나 박증환 선수가 소속되어 있고요. 총 지금 여기도 은근히 많아요. 26명의 프로게이머 및 코칭 대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세 번째로 큰 에이전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리코 스포츠 에이전시, 유명하죠. 이해랑 대표님. 야구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에이전시라고 보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선수로 김기인, 그 다음에 코장전 선수, 또 엄성현 선수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베이티 선수와 크로코 선수도 합류를 했죠. 그래서 DRX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좀 네임드 있는 선수들로 잠깐 소수 정예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차 지금 인원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월스포츠, 여기가 정말 소수 정예라 볼 수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탑시드라는 이름을 사용했었고, 조호연 대표님이 계셨는데 LCK 공인 에이전트에 등록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는 좀 없고요. 대표적인 선수, 데프트 선수, 또 같이 듀오했던 캐리아 선수, 칸나 김창동 선수, 그리고 라스칼 선수까지. 여기야말로 진정한 소수 정예네요. 4명의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버프 매니지먼트인데요. 대표는 이유신 대표로 등록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선수가 리엔즈 손시우 선수와 하프 이지웅 선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다 체크해 보니까 정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계약이 끝났고요. 나머지 선수도 거의 다 계약이 끝나간 상태에서 손시우 선수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본인은 아직 에이전시 소속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버프 소속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에이전시들 좀 있죠. 페네블 같은 경우는 코시네프가 많이 있습니다. 마린, 폰, 마이크로, 김목경 감독까지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윌러 선수 같은 경우는 MVP 스포츠, 그리고 기드온 김민성 선수 같은 경우는 전 그리핀 단장 김동우 단장이 현재 에이전시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획사의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직계 존속 에이전시가 있어요. 1인 에이전시라고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뭐 연예계 쪽에서도 많이 있죠. e스포츠에서 직계 존속입니다. 가족이 직접 운영하는 에이전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에이전시가 베이컨 컴퍼니죠.
네, 지금 현재 에이전트는 이경준 씨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회사 소개를 가보면은 이경철 대표님이 계시고 2016년 1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오래된 에이전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직계 선수 에이전시가 페이커 선수가 이렇게 가면 누구죠? 구마요시 선수도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민영 선수도 무소속이지만 가족 직계로 이상권 에이전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밌네요. 자, 그리고 모건 박노한 선수도 무소속으로 직계 존속 에이전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점차 좀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버프에 있다가 직계 존속으로 갔다고 확인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초비 정지훈 선수도 직계 존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많은 직계 존속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에이전시가 점차 저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대형 S급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수수료가 어떻게 보면 또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LCK 에이전트 공인 사이트에 가보면은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인 에이전트의 이런 표준 계약서라든가 현 에이전트 계약 현황이라든가 또 이렇게 공인 에이전트의 금지 행위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에이전시 관련해서 제일 지금 현재 LCK에서 핫한 에이전시 섀도우 코퍼레이션 박재석 대표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박재석입니다. 네, 오늘 또 쉽지 않은 또 어려운 자리를 와주셨는데 예. 원래는 간단하게 전화 통화나 아니면은 뭐 디스코드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직접 와주셨잖아요. 예, 예, 예. 네, 어떤 배경으로 또 와주셨는지. 이왕 할 거면 네. 좀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직접 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는 뭐 또 생방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또 네. 오늘은 또 유튜브 컨텐츠이기 때문에 예, 예.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원래는 코칭 대표 생활을 오래 했었고 스타크래프트, 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에이전시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에이전시를 하게 된 뭐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북미 코칭 스텝 생활을 하면서 다시 예, 맞나요? 말을 하면 예, 어떤 팀에 들어갔고 예, 어떤 팀에 들어갔는데 예, 예. 근데 이제 불합리하게 이제 저는 해고를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로펌 미팅만 10군데를 넘게 했고요. 네. 그리고 모든 단체에서도 다 알아보면서 했는데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네. 집단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알 수 있는 북미 에이전시를 통해서도 문의를 드렸는데 근데 오히려 그걸 좀 약간 농담 삼아서 선수들한테 얘기하는 것까지 듣고 나서 제 기준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정당한 에이전시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환경들이 지금 같은 환경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시 수수료라고 할까요? 예. 그것도 약간 뒤죽박죽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제가 5%를 정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떠한 생각으로 또 5%를 정착시켰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그 당시에는 에이전시, 에이전트라는 개념보다는 브로커라는 개념이 엄청 많았을 때라서 사실 처음에 뭐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정착시키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스포츠의 사례도 많이 찾아보고요.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한 금액이 딱 5%였고 딱 지금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포츠가 지금 5%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맞나요? 아, 예, 야구 같은 경우에는 5%고요. 축구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연봉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연봉 협상뿐만이 아니라 개인 스폰서십, 광고도 같이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그게 선수가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약을 하는데 실제로 많이 있나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많이는 없고요, 사례가. 근데 일단 실제적으로는 뭐 팀에서 오히려 광고 에이전시를 이제 따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곧 이제 마케팅 전문 에이전시 에이전시 회사랑 MOU를 맺고 아하. 예, 이제 좀 새롭게 도전하는 느낌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시도를 하기 위해서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에이전시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법률적인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데는 아예 그냥 법인이 들어와 있는 데도 있기도 하고 또는 변호사를 위촉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그 베테랑 변호사 2명 위촉한 기사를 봤었거든요. 예.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대부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사실 변호사님들이랑 전에도 뭐 10군데 정도를 이제 미팅을 해봤다고 했는데 e스포츠를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분들이 사실 진짜 많지 않아요. 아, 그러겠네요. 예, e스포츠가 사실 스포츠와도 조금 다르고 이 문화를 이해하는 변호사님을 또 찾기도 어렵고
굉장히 좀 이제 굉장히 소통하는데 어려운데 사실 저희 이제 법률 변호사님이 e스포츠 쪽에 오래 전부터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서 굉장히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되죠. 특히 제가 또 약간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예, 살짝 좀 흥분하죠. 약간 못 참으면 바로 이제 좀 행동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 변호사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이현 변호사님이랑 김지현 변호사님 계신데 변호사님이 많이 좀 이제 좀 자제시켜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선수들한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첫 예. 번째로 지금 김정수 감독님과 DRX 간의 그런 사건이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뭐 그에 관련돼서 오픈할 수 있는 만큼만 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기사로 보셨겠지만 일단 중앙노동위원회까지는 전부 다 승리했고요. 사실 민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질 이유가 1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계속 진행은 하고 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 선수들은 대우를 어느 정도 잘 받지만 네. 아마추어 선수들은 팀과 계약하고 나서 생각보다 그 불합리한 대우를 많이 받는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혹시 그런 사례들 있을까요? 사례들 있죠. 네, 뭐 간단하게만. 네. 간단하게 일단 계약서상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서 음, 사실 다는 오픈을 할 수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마추어 선수가 해외를 갔을 때 급여를 못 받는 상황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그 지역 라이엇 게임즈에 직접 소통을 해서 이제 급여를 최근에도 받아준 적도 있고요. 실제로 또 다른 뭐 메이저 지역도 사실 급여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봉 협상은 조금 뒤로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요즘에는 연봉 협상뿐만이 아니라 에이전시가 그냥 계약만 해주고 끝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후 서비스도 매우 중요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섀도우 코퍼레이션에서 이제 선수 보호 서비스에서 악플 좀 방지하는 거랑 예. 그다음에 최근에 또 전문적으로 재활 이렇게 또 연결해서 하는 또 기사를 봤었거든요. 예. 어떻게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개인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계약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었고 사실 막 엄청 많이 더 이상 선수를 늘릴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선수를 유지하는 것만큼 또 이것만큼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선수를 보호하는 시스템이면 뭐 법률 변호사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부분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에서 또 이제 쳤다 보니까 e스포츠를 이해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e스포츠 일을 관련해서 많은 일을 했던 PNP 헬스케어라는 네. 먼저 연락 주셨어요. 오. 저도 사실 너무 좋았고요. 사실 체험권을 이미 저희가 에이전시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선수들한테 1회씩 다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선수 전원이요? 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진짜요? 예. 한 5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진짜요? 예. 이거는 뭐 콩그레츄레이션인데요. 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실드와 MOU를 맺었는데요. 사실 저는 선수들한테 커뮤니티를 보지 마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안 보는 거 아니죠? 그러게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저도 사실 이제 커뮤니티를 보게 됐는데, 보죠. 네. 빡세더라고요. 빡세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와 MOU를 하게 돼서 앞으로도 선수들한테 최대한의 스트레스 없이 이제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취지 쪽으로 다른 에이전시 물론 대표님도 얘기를 해봤지만 많이 신경 쓰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계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다양하게 선수들한테 편의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좀 하려고 하시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계속적으로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예. 이제 선수가 있고 에이전시가 있고 그리고 다시 또 회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가운데 입장이고 이게 가장 어려워요. 뭐 사회생활도 그렇고 회사 생활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은데 일단은 선수 쪽으로 먼저 물어볼게요. 선수랑 이렇게 계약부터 그다음에 연봉 협상할 때 좀 힘든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직접적인 선수 이름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알아서 해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있는 선수들은 사실 좀 선수들이랑 이제 소통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선수와 계약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좀 계약이 돼 있는 선수들은 저희가 미리 소통을 해서 그 선수의 리즈를 얻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가장 원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이적 시장 직전이나 이적 시장이 오픈하고 저희 쪽이랑 만약 계약을 하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사실 고민이 진짜 많이 돼요.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진짜 딱 봤을 때 꼭 데려와야 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이적 시장의 메인. 근데
저희가 데려오질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음. 외적인 문제들이 있고 이제 또 법률 변호사 고문 변호사님 통해서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계약을 못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미리 저희랑 함께 하면은 모든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처음에 신뢰가 안 됐을 땐 선수도 저희한테 모든 걸 오픈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 중간에 뭔가를 알았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만약에 소통이 되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 시기가 너무 급박하다, 급한 시기에 이 에이전시를 찾았다라는 만약 그 생각이 들었을 때는 사실 소통하기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 쉽게 뭐 계약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게 만약에 늦게 들어오게 되면은 팀을 또 못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않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예. 또 가장 어려운 게 또 게임단과의 그런 소통 아니겠습니까? 맞죠. 쉽지 않잖아요. 게임단마다 뭐 단장님이나 대표님 성격도 다 다르실 거고 맞아요. 팀마다 또 원하는 게 다 다를 텐데 맞아요. 재밌는 에피소드나 혹시나 트러블이 생겼을 때 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 리얼리티하게 좀 이게 또 가장 재밌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뭐 가장 큰 에피소드는 사실 올해 이적 시장이 가장 큰 에피소드지 음. 않았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올해 일단 시작이 김정수 감독의 소송, 그리고 끝났을 때는 이제 또 계약이 안 된 거에 있어서 에이전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있었는데, 일단 가장 큰 에피소드는 제가 김정수 감독의 소송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주환 선수를 위해서 주한 선수요? 네, 주한 네, 선수 주한. 제가 네네. 또 먼저 추천을 드렸거든요. 제가 DRX. 예, 예. 예. 그리고 이번에도 뭐 사실 뭐 덕담 베릴 선수가 이제 오피셜이 떠서 갔는데 그 선수도 제가 먼저 연락드렸고요. 베릴 쪽에. 예. 약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그거죠. 어떤 이유로든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에이전시랑 구단은 어느 정도는. 네. 예. 일단 팀과 에이전시가 관계가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일단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사실 선수의 연봉에 대해서 좋은 계약을 따져다 주는 게 에이전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들, 예를 들면 팀에서 원하는 선수를 좀 그래도 다양한 방면으로 원하는 이적을 또 진행하거나 아니면 아마추어 좋은 선수들을 추천하거나 이런 방면으로 해서 서로 약간 윈윈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저희 에이전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가요? 예. 예. 결론을 따지면 이건 것 같아요. 결론을 따지면 구단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비시즌 트랜스퍼 마켓이 닫히고 나서는 또 그런 관계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면 LCK 구단으로 따지면 10개 구단이랑 잘 소통하고 계시죠? 아, 그럼요. 잘 아, 소통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많이 또 알려주셔서. 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저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선수 관련돼서 이제 계약상으로 좀 어려운 말을 해줬는데 이제 취업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에이전시 역할로서. 예. 이번 시즌 취업하면서 뭐 힘들었는데 뭐 잘 된 케이스라든가 뭐 재밌는 혹시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시즌이요? 네. 뭐 예를 들면 표시 선수가 뭐 북미를 갔다던가 네. 아니면은 보부 선수가 미드로 또 이번에 IG 팀에 들어갔잖아요. 뭐 그런 그거, 것들도 좀 예. 신기했거든요, 저는요. 예, 이제 도부 선수가 사실 FA로 나오게 됐고요. FA로 나오게 되면서 사실 LPL 팀 두 팀 정도인데 한 팀은 탑에서 탑으로 제안이 왔어요. 예, 원래 원래 탑으로 탑이었으니까. 뛰었으니까요. 네. 한 팀은 그리고 이제 미드로 제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LCK 팀도 한 팀이 미드로 제안이 왔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팀을 구하면서도 저는 미드가 좀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미드가 한 세월이 더 많았고 예. 실제적으로 미드 했을 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한 2년 전에 했을 때.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잘한다고 나름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원래 뭐 자기 선수가 최고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미드로 구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췄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팀이 나왔는데 그 중에 최종 선택은 아무래도 조커 감독이 원래 있던. 그렇죠. 같이 있었죠. 예. 그랬더니 먼저 이제 조커 감독이 선임이 됐고 그 와중에 그 순서가. 다음에 선수를 구성할 때 같이 이제 도부 선수랑 같이 가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선수랑 미드 정글로서 IG 팀에 또 새롭게 뛰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킹겐 선수와 제카 선수 어떻게 보면 바로 직전에 롤드컵 우승했고 또 상품 가치가 하늘 높이 올라간 친구들이잖아요.
어쨌든 DRX에서 FA가 됐고 하나생명과 그런 접촉에서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만. 네. 예, 일단은 이제 하나생명에서 이제 관심이 있다 이적 시장이 열린 이후에 연락을 받았고요. 받은 와중에서 워낙 또 둘이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같이 있으면 서로 윈윈 시너지거든요. 예, 한 명이 연습을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이 연습을 시켜주고 스트레스 풀면 같이 이제 나가고 서로 엄청 케미가 엄청 좋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다행히 이제 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런 와중에 빠르게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좋은 조건을 제의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뭐 엄청 고민할 필요 없이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두두 선수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네, 예, 왜냐면 그렇죠. 두두 선수는 원래 있는 걸로 알고 예, 경쟁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고 예, 있었거든요. 예, 예. 아, 그리고 맞다. 바이퍼 선수. 예. 바이퍼 선수는 또 아니 바이퍼 선수는 저 한국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갑작스럽게 오더라고요. 예. 저는 원래 한 일주일 전까지는 안 온다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한 며칠 이제 이적 시장 열리기 곧 전에 들어보니까 한국 올 수도 있다 이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예. 바이퍼 선수 혹시 심리적인 뭐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바이퍼 선수는 일단 사실 중국에서 팬분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쵸. 예, EDG에서 엄청나죠. 그리고 진짜 EDG에서는 진짜 계약을 엄청 원했어요. 예, 바이퍼 선수에 대한 계약을 엄청 원했고 바이퍼 선수도 사실 어느 정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적 시장이 열리기 뭐 직전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뭐 인터뷰도 나왔지만 LPL에서의 어느 정도 최고의 고점을 찍어봤기 때문에 이제 LCK에서도 어느 정도 최고의 고점을 예, 찍고 싶다는 도전하는 모습으로 와서 LCK를 어느 정도 예, 선택한 걸로 그렇게 저랑 이렇게 소통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LCK 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바이퍼가 어깨도 좀 넓고 남자다운데 실제 성격도 남자네요. 완전. 아, 예, 맞아요. 왜냐면 한국에 있을 때 기억이 전 좋지 않아서 근데 최근 기억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 그리핀의 마지막이라든가 또 하나생명에서 좋지 않아서 굳이 중국에서는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안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도전 정신으로 아, 맞아요, 한국 맞아요. 무대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생명의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하나생명 좀 기대를 잘해야 되겠는데요? 예, 못하면 큰일 나면서 네, 그러니까요. 예,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네. 잘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에이전시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 인터뷰나 이럴 때도 이제 뭐 양쪽으로 더 늘리는 것보다는 또 질적으로 또 성장, 그다음에 더 선수 케어에 힘쓰겠다고 했는데 양보다는 오히려 질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사실 다른 에이전시들을 보게 되면 네. 좀 많이 봐요. 잘하는 에이전시도 있고 뭐 독특하게 행보하는 에이전시도 있고 e스포츠 에이전시, 그 축구 에이전시도 계속 저희는 e스포츠는 축구랑 저는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조 자체가 빅리그의 숫자, 그다음에 뭐 방법, 그다음 여러 가지 리그가 많다는 것까지 네. 저는 축구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을 많이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수들만 딱딱딱 있는 게 일하기 가장 편하지 않나. 그쪽 예, 선수들 돈도 되고 사실 몇 건 안 해도 뭐 몇 건 안 해도 사실 막 이렇게 든든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것도 능력이긴 하죠.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이번에 뭐 다른 에이전시도 그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에이전시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사실 힘든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똑같습니다. 올해도 이적 시장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또 연락을 왔는데 다 가입을 시켜줄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은 저희가 도와드리겠다. 이게 물론 저희한테 수익도 일부 되지만 진짜 저연봉자들이나 이군 친구들이 진짜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에이전시. 예,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저연봉자들한테는 저희가 수수료 받지 않아요. 예, 일단 지금의 저희 원칙이고 대신 나중에 또 그 선수가 더 커지면 그때 또 저희를 선택하지 않을까. 투자. 예, 그죠. 저는 약간 네. 무조건 저는 이제 뭐 선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이렇게 미리 투자를 하고 그 선수들이 또 꼭 나중에 이제 성장하는 시나리오를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마추어 선수들도 좀 키우고 있잖아요. 예, 그죠. 그쪽은 뭐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올해 이제 네. LDL 선수 2명이 저희 아카데 중국 2부 리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실제로 갔고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같이 했던 선수들도 이제 좀 윈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저희 아카데미에 있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제 북미 이제 챌린저스로 플라이캐스트에 오피셜 났을 거예요. 그쪽으로 또 갔고 저희 나름대로의 시스템 안에서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저희도 소수를 하고 싶다. 근데 일단 저희 기준의 좀 원칙에서는 그래도 최대한으로 많이 받진 않을 건데 그래도 마음이 맞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들한테는 기회를 주기는 방향성은 그대로 가겠다.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어린 에이전트 좀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또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어린 친구들을 많이 케어해주는 느낌으로 보고 있어서 좀 길게 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거의 다가오는데 예. 이제 그전에 이제 아지트 매니저라고 또 김태환 대표님이 예. 저도 직접 그때 손수 같이 하면서 에이드 씨와 감독으로서 만나본 적도 있거든요. 전에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떨어졌잖아요. 예. 뭐 따로 보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계기라고 함은 원래 같이 이렇게 했었고요. 그건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도 같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음. 양분을 했었는데 네. 간단하게 말하면 이쪽이 그냥 나갔어요. 아, 그래요? 나갔고 나가면서 음, 그냥 자연스럽게 깨졌고 음. 그러면서 지금은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고 네. 좋은 에이전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가끔씩 뭐 이렇게 연락하면서 서로 윈윈되는 구조 있으면 같이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아지트도 보니까 숫자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선수는 진짜 많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별로 확인하다가. 이게 제가 네. 진짜 이게 저도 이제 아끼는 건데 말을 다른 에이전시도 사실 선수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다 오픈 안 한 데도 있고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에이전시가 지금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더 나름대로 이제 내실을 좀 많이 다져야 되지 않을까. 잘못하면 이제 또 에이전시를 옮기는 상황도 많이 나오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의 에이전시로 들어왔으면 하는 선수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랑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팬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어렵죠? 한 번도 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제가 없어서. 어필할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팀으로 와라. 아. 우리 에이전시로 와라. 그런 첫 느낌. 번째. 네. 일단은 저희 에이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희 에이전시와 함께 하게 된다면 일단 능력적인 건 기본이고요. 일단 능력이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 저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게 선수와 에이전시라고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이 들어서 능력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 서로 이제 믿을 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당장 이 짧은 선수가 아니라 길게 좋은 형 동생이고 항상 힘들 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항상 말한 가족 같은 에이전시, 형제 같은 에이전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꼭 능력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 에이전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셔서 먼저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서비스와 최대한의 좋은 계약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사실 에이전시가 욕을 먹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희 소속 에이전시 선수들한테는 그래도 진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제가 쓰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한테 꼭 좋은 응원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좋은 인터뷰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슈퍼전트 서경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터뷰는 좀 편하게 진행할게요. 네네. 일단 먼저 어려운 자리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슈퍼전트를 통해서 좀 e스포츠 전면에 나왔는데 네. 이렇게 전면에 나오게 된 계기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e스포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제가 그 3년 전에 그리핀 사태를 이제 바로 얘기하나요? 네네. 그냥 편하게 그래도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형 채널 통해서 이렇게 오히려 말씀드릴 수 있어가지고 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3년 전에 그 문제를 일으킨 이후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인터뷰하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말씀 못 드렸던 저희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이제 관계자분들이나 팬분들께 진심으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 슈퍼전트의 출범을 알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선수 비즈니스를 하면서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고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렸고,
저희가 지금 리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 회사가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수분들의 신뢰라든지 팬분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는 선수 비즈니스 다시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현재 에이전시가 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슈퍼전트를 좀 출범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니, 지금 네. 너무 대표님이라서 너무 항상, 딱딱한가요, 이거? 항상 얘기할 때마다 좀 어색한 것 같아. 평상시에는 편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동생처럼 저는 얘기하다가, 형 편한데 예, 방송이라 이게 또. 지금 조금 더 편하게 할게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뭐 그리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리핀 때 있었던 그런 시맥 감독과 카나비 선수를 다시 슈퍼전투에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지금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진짜 궁금하거든. 우선 뭐 시백 감독님도 몇 차례 인터뷰 때도 이제 말씀은 해주셨었는데 그 당시 사건을 겪고 있던 그 당시에 시백 감독님을 만나서 이제 막 여러 대화를 많이 나눴었고 사실 그때 그 당시에 이미 좀 많이 풀렸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백 감독님이 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 진짜 나였어도 약간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들이 아, 좀 많이 드는 그런 것 이유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항상 좀 잘 지내왔었던 것 같고요. 뭐 시백 감독님 DRX 가고 그 순간부터는 항상 잘 지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희가 에이전시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처음으로 연락드렸던 게 이제 시백 감독님이었었고 흔쾌히 오. 좀 받아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같이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건이 워낙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셨을 때 시각과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어쨌든 그 당시 그리핀이 있고 네, 그리핀 e스포츠가 따로 나와 있었고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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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따로 대표랑 또 시맥이랑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경종이 너랑 엄청나게 크게 뭐 이런 트러블이나 이런 건 없었던 거잖아. 네, 그 당시엔 사실 전혀 네, 없었고, 네. 오히려 이렇게까지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골마져 있는 부분을 사실 음, 전혀 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심맥 감독님한테 그 당시에 들었을 때 어느 부분은 좀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음, 것들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을 다 떠나고 봤을 때는 사실 심맥 감독님이나 카나비 선수가 굉장히 각각의 그런 능력에서 훌륭한 선수와 감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슈퍼전트 입장에서는 같이 일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음.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나비도 같이 또 이번에 됐는데, 카나비도 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비슷하게 같이? 하나비 선수는 사실 그 진동으로 가고 사실 그때도 이제 그리핀에서 이적을 보냈었고 중간에 연락을 많이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음, 롤드컵 끝나고 이제 만났었는데 그때 오히려 카다비 선수가 저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식의 오히려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 시백 어, 감독님도 그렇고 카다비 선수도 그렇고 오히려 아예 저희가 뭐 이렇게 좀 피해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하다 본의 아니게 피해 드려서 죄송하다 그래서 저도 오히려 사실 저는 저희가 죄송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뭐 미안하다 이러면서 잘 얘기하고 같이 한번 또 길을 걸어 나가 보자 이렇게 해서 네. 착한 친구들이네요. 네네. 카나비 선수도 진짜 오히려 되게 어른스럽게 먼저 이야기해주고 해서 저도 오히려 되게 기분 좋게 서로 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 소속 선수들이 발표된 선수들이 룰러, 그다음에 네. 뭐 도인비, 뭐 스카웃, 뭐 카나비, 타잔 등 딱 봤을 때 대형 S급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음. 이게 슈퍼전트의 뭐 영입 전략인 건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 그 사실은 전혀 전략은 이렇게 대형 선수분들과 하고 싶다라는 이런 목표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진 않았었고요. 오히려 처음에는 이렇게 다양한 선수분들과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대형 선수분들도 이제 회사에 들어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훨씬 빨리 이제 대형 선수분들이 합류하게 돼주신 상황이고요. 음, 저희가 조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타잔 선수가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이미 리닝으로 이적하면서 오랜 시간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고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좀 타잔 선수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데 타잔 선수가 그 경험에 좀 좋은 그런 어, 경험들을 주위 선수분들한테 좀 이렇게 피드백도 잘 해줬던 것 같고 그래서 좀 타잔 선수한테 도움을 받게 됐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어, 이게 이제 에이전시 업무가
뭔가 연봉을 잘 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 물론 공격수 같은 역할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계약 단계부터는 이게 향후에 열어 있을 일들에 대한 디펜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뭔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니즈들이 좀 더 많았던 분들이 아무래도 대형 선수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에이전시를 찾을 때 좀 더 이제 타전 선수라든지 도인비 선수라든지 이렇게 대형 선수들과 일하고 있었던 저희를 좀 더 신뢰해서 찾아와 주셨던 것 같아요. 보면은 선수들끼리 어떻게 보면 친분 있는 선수들끼리 그 선수한테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예, 에이전시 괜찮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주변 친구들한테도 좀 전파되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실질적으로 뭐 섀도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월스포츠 거기도 네. 마찬가지로 좀 친분 있는 선수들끼리 이렇게 같이 좀 같은 에이전시로 묶이는 좀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어떤 선수랑 얘기했을 때 뭐 재밌는 우선 뭐 얘기라든가. 되게 요번 비시즌을 돌아봤을 때 신기한 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그 스카웃 선수라든지 룰러 네. 선수라든지 이게 특히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친분이 전혀 없었어요. 저부터도 음. 룰러 선수도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사실 특히 룰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사를 보고 바로 이제 룰러 선수한테 전화를 드려서 만났었고 또 이제 어. 가족분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좀 인터뷰를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뵙고 했던 기억이 있고 에이전시 분들이 최근에 되게 사실 요즘 많아졌고 이미 그 선수분들이나 부모님들도 에이전시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으셨어요. 만나서 오. 자세히 알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부모님께 어필을 했던 기억이 특히 룰러 선수가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또 부모님도 중요하고. 그래도 에이전시 제가 그 명단을 봤었는데 지금 현재 슈퍼전투가 31명으로 현재 등록돼 있는 인원만 봤을 때 이제 네, 그중에 이제 코칭 스태프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코칭 스태프가 한 네, 19명 정도. 네, 그래서 뭐 최근에 광동 프레스에 들어갔던 뭐 밀리마스나 아니면 또 최근에 T1에서 나왔던 뭐 모멘트 김지한 코치나 최근에 이렇게 계약을 했던데 네. 의외로 또 코칭 스태프가 또 많은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나? 사실 정말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냥 저희는 하다 어쨌든 보니까. 뭔가 팀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유리한 선수분들이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약간 애매하게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특히 코치님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에이전시에서 사실 어필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코치님들과 저희가 만났을 때 좀 그런 서로의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계약 체결도 오히려 코치님들이 더 빠르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히 많아서 지금 현재 인원수로만 봤을 때 서열 2위라는 거.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런가요? 예, 이제 궁금한 게 각 에이전시마다 그런 본인들만의 특색, 이제 선수 계약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쪽으로도 많이 좀 여러 방면으로 선수 케어라든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슈퍼전트만의 특별한 그런 사별점 또는 또 장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 우선 신경 쓰고 있는 다른 HK 부분이라든가. 스튜디오 코퍼레이션이라든지 뭐 리코 에이전시라는 이렇게 되게 음, 다른 이제 대형 에이전시 분들도 되게 큰 장점들이 있으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에이전트를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분들이 저희하고 함께 이제 뛰는 분들이 저희가 좀 요구하는 에이전시 업무를 할 때 요구하는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음, 선수분들이 또 다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좀 선수분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전 세계적인 e스포츠 동향에 대해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아무래도 또 클라이언트한테 어필할 때는 이 선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장도 되게 잘해야 될 거고 그 포장을 한 거 그쵸. 가지고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어필도 할 줄 알고 좀 받아들일 줄 알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사람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밸런스가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슈퍼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커뮤니케이션, 교육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저희 지금 5분이 그래도 3분이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네네. 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5분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팀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저희는 또 변호사분들도 또 내부에 계시고 그래서 뭔가 선수분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나 이럴 때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장점으로 있는 것 같고요. 변호사님들 저희가 뭐 근처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아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좀 답답할 때는 그런 게 좀 선수분들도 도움이 필요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e스포츠 에이전시 사업만 하는 것이 또 아니라 저 리그 다양하게 하고 있죠. 제작이나 네, 콘텐츠 이렇게 판매 사업도 오랫동안 해왔고 또 팜트리 아일랜드라는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선수분들한테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들도 계속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에이전시 업무만 하는 거를 좀 지향하고 있진 않고요. 매니지먼트에 전체적으로 선수분들한테 통합적으로 이렇게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뭐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그 뮤지컬을 하시는 분들이랑 뭐 e스포츠 선수들이 뭐 네. 접점을 만들어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실제로 저희 네. 회사에 있는 그 남자 배우 연예인분들은 다 네. 롤을 정말 다이아 티어나 적어도 오. 플레이 1 이렇게 하실 정도로 오.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네네. 언젠가는 좀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에이전시가 지금 역할을 또 하고 있고 에이전시 역할에 대한 뭐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역할과 동시에 슈퍼전투가 꿈꾸고 있는 미래는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e스포츠 에이전시의 일을 이제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게 아무래도 전통 스포츠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게요. 아직까지 좀 이제 성장 중인 시장이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부분이 성장했냐라고 물어보면 선수분들의 뭐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뭐 글로벌적인 이런 뷰어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 두 가지 외에는 사실 아직도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렇죠. 네, 그러한 과정에서 단지 선수분들의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과도한 뭔가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시장에서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에이전시가. 그래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에이전시의 일이 생겨나는 것처럼 저희도 시장 균형 안에서 어떠한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서 저희가 선수분들이 최대치로 조금 누릴 수 있는 그런 뭐 혜택이나 경험들을 할 수 있게 좀 포지셔닝을 잘 하려고 하고요. 슈퍼전투의 사실 먼 미래는 생각하지 못 해봤어요. 왜냐면 저희가 워낙 큰 사고도 냈었고, 당장 앞에 선수 한 명 한 명이 다시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잘 이 어려운 부분이 있든 뭔가 좋은 일이 있든 좀 이렇게 한 분 한 분한테 좀 신뢰를 받아서 사실 업계에서 원하는 부분은 업계에서 슈퍼전트 일 열심히 하고 믿을만 하고 되게 잘한다. 과거의 일들은 어떤 부분에선 조금 해프닝인 부분도 있다 정도의 먼 날 그런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확실히 말씀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과거에 뭐 항상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또 잘못된 건 또 고치고, 또 앞으로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수들이 계속 모이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또 신뢰가 쌓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e스포츠에서 아까 말한 또 그 균형 있잖아요. 또 항상 네. 뭐 연봉만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과 선수와 이 가운데 역할을 또 잘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균형적인 역할을 잘해주면서 e스포츠의 계속 발전적인 부분에서 기여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아, 방송이 그냥 어색해요. 어색하지. 나 지금, 원래 반말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막 높임말 쓰고, 너가 너무 또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네. 네. 아무튼, 출연해서 너무 고맙고, 쉬운 자리 감사합니다. 아니었을 텐데, 진짜 고맙습니다. 저도 오히려 어, 형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음, 이렇게 조금 그 말씀을 뭔가 이 저희 일에 대해서 드릴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네. 두 분의 대표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또 직접 찾아와주고 또 디스코드로 이렇게 영상통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대표님들 좀 문의했었는데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프로게임단에서 프로게이머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에이전시 역할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서로 공존하는 그림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에이전시가 있는 프로게이머가 더 늘어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선수들 같은 경우 이제 안전하게 좀 팀을 찾고 그 다음에 계약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